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 전략운영본 부원장 김영규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월 1일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와 중국산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게 고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고 굴복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2월 3일 멕시코와 캐나다에게 부과할 관세를 한 달간 전격 유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관세를 무기로 하는 관세 전쟁과 협상 전술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공약해온 바에 따라 2월 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취임 2주 만에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와 캐나다가 트럼프 압박에 굴복하자 트럼프는 2월 4일부터 발효되는 관세 명령을 불과 발효 수시간을 앞두고 유예하였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와 중국산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거론한 뒤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 안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 의무라면서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스팅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2월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억 550억 캐나다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55조 6천억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히면서 캐나다 국민들에게 미국산 대신 자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여름 휴가를 미국으로 가지 말고 국내에서 보내자며 애국심에 호소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세임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2월 1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취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펜타닐 유입을 거론하며 멕시코 정부가 마약범죄 조직과 동맹을 맺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중상모략이라며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중국도 상무부 대변인이 2월 2일 미국의 일방적인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즉 WTO 규칙을 심각하게 규범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중국은 WTO에 제소할 것이고 상한 반격 조치를 통해 중국의 권위를 굳게 수호할 것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배신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면서 반발했습니다. 지스팅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2월 1일 캐나다와 미국은 노르망디 해변에서 한반도 산하까지 플란디스 평야에서 칸다하르 거리에 이르기까지 같이 싸운 혈맹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어찌 혈맹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고 데이빗 앱비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사는 트럼프 관세 부과를 양국 간 역사적 동맹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며 동맹에 대한 경제전쟁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세임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트럼프 관세 부과는 미국 자신이 만든 자유무역과 무관세 협정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즉 USMCA를 완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USMCA 즉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은 트럼프가 1기 정부 당시 1992년 클린턴 대통령 정부 당시 체결되어 26년간 유지되어 온 북미 자유무역협정 즉 나프타를 미국에 불리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폐기하고 대신 체결한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 자유무역협정으로 트럼프가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해온 무역협정이었습니다. 트럼프 자신이 주도하여 체결한 이러한 무역협정을 무시하고 관세전쟁을 일으킨 트럼프에 대해 캐나다와 멕시코 배신감이 크게 달하면서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선언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규칙에 기반한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드는 관세 전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관세 전쟁에 대한 비판이 번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멕시코, 캐나다의 25% 관세 부과 시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간 미국의 국내 총생산 2천억 달러 정도 감소하고 경제 성장률은 매년 0.2%포인트 하락하며 인플레이션은 올해에만 0.43%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 경제 성장률이 1.3%포인트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은 올해 2.2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그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4년간 미국의 GDP는 550억 달러 감소하고 중국의 GDP는 128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유명한 세금 싱크탱크인 텍스 파운데이션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올해 미국 가구당 연평균 830달러의 증세 효과를 가져오고 중국을 제외한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만으로도 가구당 670달러의 증세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이 관세 여파로 더 큰 타격을 받겠지만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트럼프 관세가 국제시장에서 더 싸게 얻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미국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자본과 노동을 필요하게 함으로써 국내 생산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트럼프 관세 전쟁을 비판하였고, 월스트리트저널지는 트럼프 관세 전쟁을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전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가 미국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과는 달리 원자재 및 중간재를 수입하는 미국 제조업체의 비용을 급등시켜 물가를 높이고 일자리를 줄이며 수요를 위축시키는 역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비판에 대해 트럼프는 2월 2일 SNS를 통해 미국이 일부 고통을 겪을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상대국들이 미국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면서 전혀 물어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그리고 관세 부과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수시간 전인 2월 3일 캐나다 주스틴 트루도 총리와 멕시코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대통령과 각각 통화를 갖고 마지막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캐나다 주스틴 트루도 총리와 멕시코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마지막 경고에 굴복하여 결국 트럼프 요구를 전부 수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에게 부과할 관세를 한 달간 전격 유예한 것입니다. 캐나다는 미국에 마약 문제를 담당하는 펜타닐 차를 임명, 국경 강화 계획에 13억 달러 투입, 국경의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 1만 명 유지, 마약 범죄 조직을 테러리스트로 지정, 마약 및 범죄, 돈 세탁 대응을 위한 미 캐나다 양국 합동 타격부대 발족 등을 약속했고, 멕시코는 마약 및 불법 유지면 단속을 위해 국경 지역에 1만 명의 군인 파견 등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멕시코와 향후 한 달간 재무부, 상무부, 국무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미국의 25% 관세 시행 여부 등을 두고 협상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중국과는 곧 대화를 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칫 1930년 대공황 시절 관세 정장 같은 재앙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일단 사라졌으나, 트럼프가 완전히 관세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데다 중국에 대한 관세가 2월 4일부로 발효되고, 이에 중국이 즉각 보복 관세와 hit도리 수출 통제 및 WTO 제소 등 불복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건데 관세 전쟁 위협으로 캐나다와 멕시코를 굴복시킨 데서 보듯이 극한 상황까지 갔다가 미국이 원하는 바를 확보하고 다시 언제든지 미국이 원하는 때에 위협을 제기할 수 있는 트럼프의 충격과 압박의 협상 전술, 즉 이른바 미친놈 전술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점입니다. 트럼프 미친놈 전술이란 닉슨 대통령의 미친놈 이론을 변형한 것을 말합니다. 닉슨 대통령 미친놈 이론은 대외관계에서 상대한테 무모하리만큼 무자비하다는 인상을 주어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베트남전 종전협상 때 키신저가 닉슨의 지시로 북베트남 대표 레뚜트를 상도를 구사했던 종전협상 전서입니다. 1970년 4월 미국과 북베트남은 베트남전 종전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협상이 교착에 빠지자 닉슨은 키신저에게 우리 대통령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북베트남이 양보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북베트남 측에 압박을 가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실제 B-52 폭격기 편대에 핵폭탄을 싣고 북베트남 영공 부근을 비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놀란 북베트남은 결국 양보했고 종전협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종전협상이 끝난 뒤 닉슨은 자신의 협상 전술을 미친놈 이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자신의 사업 경험과 혼합하여 미친놈 전술을 만들었습니다. 1918년 6월 11일자 정치 안보저널 애틀랜틱에 따르면 트럼프 일기 정부 당시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퇴 협상술을 면밀히 관찰한 후 미친놈 전술의 다음 3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분석한 뒤 이를 트럼프 독트린으로 규정했습니다. 첫째, 트럼프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 생각하며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이 영원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트럼프는 상대방을 압박하여 계속 불안하고 불확실한 국면을 만들어내는 것이 미국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국이 전혀 종잡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미국에게 이익을 가져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미친놈처럼 보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고 방심하게 만든 다음 결정적 순간에 뒤통수를 쳐서 상대방을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미국이다 어질래 이 자식들아 라는 미국 우선주 일방주의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러한 대외정책 수행에서 미친놈 전술을 사용한 대표적 사례로 미중 무역전쟁과 미북 정상회담을 들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초기에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과 취텐카이 주미대사는
미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혼란에 빠졌고 이 미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1차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또 미국 관계에서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로 협박하다가 김정은의 사안을 아름다운 러브레터로 호칭하여 김정은의 기대를 한껏 올려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노딜을 한 것 등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친놈 전술은 중동과 파남에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는 2월 4일 미국이 가자지구를 인수하여 팔레스타인을 전부 내쫓고 가자지구를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가자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란과 하마스 등 저항을 축에 대한 압박인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2월 2일 루비오 국무장관이 친중 국가인 파나마를 방문,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되찾겠다고 통보한 후 2월 6일에는 미국 선박은 앞으로 파나마 운하를 무료로 통행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파나마에 압박을 가했고, 이에 놀란 파나마는 중국 일대일로에서 탈세했으나 무료 통행은 아직 양국 간 합의가 안 되었다고 반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란 트럼프 파나마에 대한 미친놈 전술 전개는 남아메리카에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라는 의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 미친놈 전술이 미국의 대정세에서 활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록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 굴복으로 글로벌 통상 질서의 혼란 위험성은 일단 가라앉았으나 중국과 관세전쟁 고조 가능성과 향후 캐나다와 멕시코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또다시 관세전쟁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형국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불가측성과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트럼프 업무 스타일과 미친놈 전술은 방하는 어른들이 없어진 이기 정부에서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이 정부와 외교, 안보 및 경제, 통상 등 많은 분야에서 맞닥뜨릴 우리도 트럼프 미친놈 전술에 대한 연구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이 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트럼프 관세전쟁과 협상 전술인 미친놈 전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전개될 트럼프 이 정부 대정책 시행을 위한 협상 전술이 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